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석과 드라이 플라워, 말린 장미를 그려보았습니다. 저희 회화반에 예쁜 드라이 플라워가 있어서 이게 따로 사온 건 줄 알았는데 저희 회화반 선생님이 이게 정물로 쓰기 위해서 생화를 예쁘게 잘 말려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꽃의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채색을 하기 전에는 스케치를 한번 깔끔하게 지우고 색을 칠하는 편인데요. 이게 장미를 처음에 스케치할 때 복잡한 부분을 좀 꼼꼼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선이 너무 지워지면은 채색을 하면서 꽃잎끼리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장미는 스케치 선을 많이 지우지 않고 채색을 시작했습니다. 장미가 마르면서 빨간색은 거의 없어졌지만 장미 고유의 모양이 이렇게 마르면서 잘 살아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오늘은 좀 집중해서 그려주었습니다. 사실 그 장미는 제가 생각하기에 꽃들 중에서 가장 그리기도 어렵고 좀 채색하기도 좀 어려운 꽃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꽃잎이 서로 이렇게 막 돌돌 말려있는 모양이 좀 복잡하죠. 그걸 하나하나 관찰해서 스케치하는 게 이게 좀 집중을 빡 해야지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장미 같은 경우는 그 장미 특유의 그 붉은색을 잡아내는 게 이게 다른 꽃들에 비해서 조금 예민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미꽃마다 물론 색감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보통 이 생화, 이 장미 붉은색에는 좀 검붉은 빛이 좀 많이 섞여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의도와 다르게 조금만 검붉은색이 강조가 되면은 꽃이 금방 시커멓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또 너무 채도가 높은 붉은색만 사용해서 그리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생화가 아니라 이게 좀 조화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생화 그 특유의 그 싱싱한 느낌의 그 붉은색을 잡아내는 게 이 장미를 잘 그릴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말린 장미를 그렸지만 이게 다음에 또 장미를 그리게 되면 그때 붉은색 채색하는 부분을 좀 집중을 해가지고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보고 싶네요. 장미 색감은 브라운 계열의 좀 채도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후커스 그린이나 울트라마린, 좀 반다이크 브라운을 조금씩 섞어주면서 조색을 했습니다. 저도 몇 번 영상을 찍으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제 그림 취향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태나 색감이 단순한 그림은 뭔가 후딱후딱 해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복잡하고 어렵게 생긴 물체를 그리면 오히려 좀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고 아주 좋은 취미를 좀 가진 느낌이에요. 이 묘사 변태의 기질이 다분한 것 같죠? 자석은 장미가 저채도니까 색감이 있는 걸 좀 조합을 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고요. 보통 이렇게 작은 물체를 좀 크게 그리면서 크기 대비를 반대로 주면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파란 자석을 그릴 때도 원래 자석이 갖고 있는 파란색의 채도를 조금 낮춰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파란색을 운영하면서 밝은 톤에는 이 데이비드 그레이를 계속 섞어줬고요. 어두운 톤에는 세피아를 섞어가면서 채색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는 약간 카키색 같은 회색인데요. 뭔가 이름이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이게 물감의 색깔 이름을 정할 때는 보통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색깔도 뭔가 데이비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처음엔 좀 해봤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여전히 궁금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3절지에 그림을 그린 거라
자석을 그릴 때는 이제 평소보다 조금 더 큰 붓을 사용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은 이 수채화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붓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부분 그림을 그릴 때 이게 사선붓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그림을 좀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초보자랑 숙련자가 같은 재료를 그대로 써서 따라해도 이 그림이 좀 다르게 완성되는 원인은 거의 이제 붓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붓질을 할 때도 얼마만큼의 물감을 붓에 묻히는지, 이 물감과 물의 양이 어느 정도로 섞여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붓을 얼만큼의 힘을 줘서 이 종이와 접촉을 하는지, 이제 이게 필압이라고 좀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같은 물감과 같은 붓을 써도 천차만별의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연습하는 게 비교적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페인팅을 할 때 이 붓질은 빠른 시간 안에 실력을 늘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그림에 정답은 없는 거니까 붓질이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험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지금 이제 그림이 자기 마음대로 잘 안 그려지고 있으면은 정말 이제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뭐 결국에는 시험을 위해서 그리는 그림은 시험 당일날만 가장 잘 그리면 되는 거니까, 지금 좀 이제 힘들더라도 본인이 못난 사람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좌절하고 있거나 뭐 자책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마지막까지 아프지 말고 시험을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